찍히나? 예, 안녕하세요. 디지털 오디세이 진행을 맡은 김정철입니다. 일단 첫 번째 소식부터 들어가겠습니다. 닌텐도와 아이팟의 크로스오버인데요. 아이팟 터치가 그 2세대 버전을 내놨는데요. 게임 기능을 굉장히 강화했죠. 아이팟 터치는 그 나이키 플러스를 탑재하면서 그 스포츠성을 좀 강화했고요. 그 다음에 애플 스토어를 통해서도 게임의 판매량을 크게 늘렸습니다. 근데 우연치 않게 물론 이제 아이팟이 나오는 거를 보고 닌텐도가 준비한 건 아니겠지만 닌텐도가 DS 라이트의 후속인 DSi를 발표했습니다. 근데 이 DSi 같은 경우는 그 게임성을 강화했다기보다는 멀티미디어 성능을 굉장히 강화한 점이 또 보입니다. MP3 플레이어인 아이팟과도 크로스오버 이렇게 다른 분야까지 진출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. 일단 DSi 같은 경우는 액정이 3.25인치로 약간 커졌습니다. 그리고 SD 카드 슬롯이 탑재됐고요. 그 다음에 그 내장 메모리도 탑재해서 이제 멀티미디어를 다운을 받아서 즐긴다든지 아니면 멀티미디어를 SD 카드 슬롯을 통해서 즐긴다든지 그 다음에 카메라가 탑재가 됐습니다. 그 DSi 숍이라고 이 게임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온라인 사이트도 열었습니다. 연다고 발표를 했습니다. 네, 이런 것도 이제 애플 스토어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이런 점에서는 그 애플을 많이 벤치마킹한 것이 아닌가. 재미있는 것은 그 닌텐도 DS 라이트의 후속 모델명이 DSi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. 이 DSi 같은 경우에 그 i는 그 아이팟에서 유행이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DSi 같은 경우는 그 i를 iDS라고 하지 않고 뒤에다 놓아서 혹시 MP3 플레이어 아이팟을 이기겠다는 의지의 표명이 아닌가 그런 추측을 낳고 있습니다. 예. 재미가 없어. 누가 하나 있어야 이게 재밌는데. 예, 두 번째 소식은 미니 노트북 최근에 많이 출시가 되고 있죠. 이제 인터넷에서는 넷북이라고 말해달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. 어쨌든 그 미니 노트북 넷북에 대한 소식입니다. 그 OLPC에서 이 넷북이 시작이 됐는데요. 아수스가 이 PC를 만들면서 처음에는 개발도상국을 위한 PC로 그 자리매김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는 글로벌 업체들이 대다수 참여를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넷북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. 근데 이런 점에 대해서 인텔이 약간 히스테리컬한 반응을 보인 게 사실입니다. 이게 그 미니 노트북이라는 것은 너무 좀 마케팅적 용어고 이거는 노트북의 범주가 아니라 넷북이다. 그래서 네트워크북으로 불러달라. 이 싸움이 최근 들어 점점 흥미진진해지고 있습니다. 현재까지 그 아수스가 상반기에 약 250만 대 정도의 그 미니 노트북 넷북을 판매를 했는데요. 그 시장 조사 기관인 가트너에 따르면 올해만 약 500만 대 이상, 600만 대까지 넷북이 판매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. 이렇게 넷북이 판매가 늘어나면서요, 여러 가지 그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기자들이 인텔을 좀 괴롭히는 점은 뭐냐면 과연 그 넷북이 자꾸 커지면서 넷북 시장이 커지면서 인텔이 올해 그 여름에 인텔 센트리노 2라고 노트북용 프로세서를 내놨는데 혹시나 그거에 간섭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가 그런 점에 대해서 인텔을 굉장히 귀찮게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근데 인텔의 경우에는 지금 넷북의 그 시장 확대가 과장됐다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고요. 현재로서는 아수스가 250만 대를 판매를 했지만 연말까지 500만 대까지는 판매가 안 될 거라고 자기들은 생각을 하고 있다. 왜 그러냐면 자기들이 아톰 프로세서 주문을 받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그렇게 주문이 500만 대 수준까지는 안 들어온 상태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그 문제가 되는 건 내년인데요. 지금 세계적으로 굉장히 경기가 안 좋고 미국의 리먼 사태가 일어나고 한국도 여러 가지 환율이 폭등한다든지 이 경제 전체가 안 좋아지면서 그 노트북을 살 유저들이 미니 노트북으로
전환하는, 넷북으로 전환하는 그런 일이 많이 생겨나지 않을까, 뭐 그런 점에서 이제 그 글로벌 업체들이 굉장히 넷북을 많이 뛰어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인텔 측의 그 정확한 숫자는 안 밝혔는데요. 그 아톰 CPU를 내년 주문량이 수천만 개 이상이 이미 선 주문이 들어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. 넷북이 과연 센트리노 2를 위협할 것인가에 대해서 인텔 측에서는 올해 말부터는 MID가 많이 출시가 될 건데, 그 MID가 출시가 되면 자연스럽게 그 넷북이 노트북 범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, 노트북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MID 카테고리에 들어가면서 이런 간섭 현상이라든지 소비자들의 혼란은 사라질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재미가 없어. 누가 하나 있어야 이게 재밌는데. 확정되지 않은 소식들인데, 뭐 루머들을 몇 가지 모아서 최근 글로벌 업체들이 모두 참여하고 있는 넷북 출시에 대한 루머입니다. 처음에 일본 업체들은 넷북 출시를 안 하겠다고 주장을 했었는데요. 그 중에서 그 럭셔리 노트북, 프리미엄 노트북을 만드는 소니가 넷북을 참여하겠다고, 넷북을 출시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. 근데 이제 원래는 한 7월쯤에 이런 루머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소니가 넷북 생산이 가까워졌고 이미 부품 공급자도 정했다, 뭐 그런 루머가 대만 쪽에서 흘러나왔었거든요. 가을에 출시가 된다고 했는데, 현재 가을이 됐는데 출시 예정은 없고, 소니의 임원이 얘기를 했는데요. 소니 정보기술부 수석 부사장이 그 넷북 시장에 공식적으로 진출하겠다고, 그 넷북 시장 개척자들이 지금 실수들을 범하고 있다, 뭐 그런 얘기를 했고, 그 소니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넷북을 내놓을 시기가 됐고 우리는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된다, 뭐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요. 지금 그 부사장의 발언이 넷북 개척자들이 도대체 무슨 실수를 했느냐 그랬을 때, 제가 볼 때는 아마 가격이 너무 싸다. 소니는 원래 비싸게 파니까요, 좀. 그래서 가격을 좀 비싸게 하는 럭셔리 넷북이 나오지 않을까, 그런 예상이 되고 있고요. 아마 그 크리스마스 시즌을 겨냥해서 겨울이 오기 전에 11월 달이나 12월 초에 나오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재미가 없어. 누가 하나 있어야 이게 재밌는데. 그 일본에서 발매한 아이폰 3G 아이폰에 대한 소식입니다. 원래 일본 같은 경우는 한국과 더불어 해외 휴대폰의 무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. 그 일본은 NEC와 샤프, 그 다음에 파나소닉 등이 거의 독점적인 시장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. 3G 아이폰 같은 경우에도 당초 예상과는 달리 지난 7월에 그 소프트뱅크를 통해서 일본에 출시가 됐는데, 그 판매량이 한 달에 10만 대 이하로 예상보다 크게 밑돌고 있습니다. 처음에 예상은 한 달에 50만 대 이상 팔릴 것이다, 그렇게 봤는데 지금 추세로는 5분의 1 이하로 팔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점에서 좀 왜 애플의 아이폰, 3G 아이폰이 한국 사람들은 쓰고 싶어도 정말 상상 임신만 하고 있는데 일본 사람들은 그걸 줘도 잘 안 쓰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, 이런 점을 지금 해외 그 유명 사이트나 언론에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. 일단 일본은 세계 최초로 3G 3세대 이동통신을 시작한 나라입니다. 그래서 그 3세대 이동통신을 하면서 그 모바일 인터넷이 굉장히 발달을 했습니다. 그래서 그림 문자를 보낸다든지 아니면 모바일로 휴대폰으로 인터넷을 한다든지, 그 3G 아이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무선 네트워크 기능이 생각보다 어필이 안 된다는 거죠. 이건 기능도 별로고 모양만 이쁜데, 그런데 또 일본 휴대폰들이 그 디자인도 굉장히 이쁜 편입니다. 그래서 그런 점에서 아이폰이 그 길을 못 펴고 있고요. 일본 사람들은 지하철을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데요. 그 지하철에서 휴대폰을 보면서 휴대폰에 TV를 시청하는 게 일반화된 상태입니다. 그런 상태에서 3G 아이폰이 TV 기능을 제공하지 못하니까 인기를 끌 수 없지 않느냐,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. 국내에서 많은 사용자들이 3G 아이폰을 기다리고 있지만 실제 한국에 들어왔을 때는 생각보다는
일본처럼 생각보다 큰 히트를 기록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, 뭐 그런 예상도 낳고 있습니다.